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밖에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열한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지요. 30년, 40년, 50년 후의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나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회담 때마다 등장했던 그때 그 선수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광우병, 사드 등 각종 괴담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거짓 선동으로 물들였던 시민단체들은 다시 때가 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죽창가가 오랜만에 다시 들리게 됐습니다. 어제 일단 이재명 대표가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발언을 하기 전에 사전 공연에서 죽창가가 울려 퍼졌고 또 그 여러 시위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야당과 합동으로 이제 그 시위를 하고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과거에 광우병이나 사드 사태 때 그 집회를 주도했던 그런 단체들이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괴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과 그 용산의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때 이제 괴담을 퍼뜨렸던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분들이 찾아야 가야 될 곳은 용산이 아니고 양산이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것과 사실상 거의 똑같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나아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IAEA의 어떤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관련된 발언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거 듣고 알겠습니다. 미리 하셔도 저희가 뒤에 들으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부터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청하지 않았던 이 IAEA 그 현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데에 같이 가서 일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쿄 전력에서 방출함에 있어서 매시간 데이터를 올라오게 하고 그때에 올라오게 하는 데이터를 한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플러스 알파된 훨씬 더 강화된 요청을 일본에서 하는 것이고 나아가 지난번 그 캠프 데이비드에 있어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일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좀 찬성해달라라는 그런 것을 물밑으로 요청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제안으로 그 제안은 안 된다라고 잘랐고 실질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선 그와 같은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그 야사당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어떤 그 스탠스의 근원이 되는 양산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항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관할 수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네, 일본 관할 내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마이크-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결정에 따라서는 예, 다시 지도국에 여쭙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정보를 예, 요청할 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던 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면서 어제 한 어머니와 아이 2명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어린이까지 이렇게 집회에 동원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옳으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얼마 전에도 지난 8월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주 울산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되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 활동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5살 아이가 뭐 피폭되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요. 어제 또 엄마 손을 붙잡고 나와서 집회에서 뭐 이렇게 써온 종이를 읽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모로서는 저 같으면 저런 집회에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 국회에서 열렸던 저 간담회는 민주당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간담회가 아니고 예. 저희 이제 어린이 활동가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간담회였고 그리고 어제 집회에서 발언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후 행동가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해서 그게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그레타 툰베리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5살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그 식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그 민감도가 지금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런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저는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정치적 주장에 동원해가지고 이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저런 어린이 행동가들이 국민의힘에 찾아와서 간담회 좀 하자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직 그런 거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혹은 발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돌아가서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정의용, 강경화 두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7년 차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 정부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리한 쟁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온당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에 4월,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이후에 냈던 보도자료를 보면 강력한 반대, 단호한 반대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방류한다는 방침만 결정됐고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통일적으로 하나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권국가 정부로서의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지 지난 정부에 어땠다 저땠다 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윤기찬 부회장님. 저는 지난 정부의 모습가 잘못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탓하는 건 이해를 해요.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왜 그거 못 막았냐. 물론 그 현실적이든 아니면 그걸 뭐 잘못해서 못 막았든 그것은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집권하에서 똑같은 초안을 마련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뀐 뒤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막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제도적으로 뭐 해양법 재판소에 요청해서 막는 것도 불가능했고 외교적으로 국제연대를 통해서 막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기조하에서 그럼 대책을 세운 것이 아까 정의용 그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구체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시한이 안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2021년도 4월 13일 날 방류 결정을 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날짜를 박아요. 2023년에 방류한다 이렇게. 그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고려한다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용으로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걸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국내 정치와 외교를 분리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다가는 득을 얻겠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일본 정책이. 옛날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합의 왜 이거 국가가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일본 정부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차려진 치유재단 해산하죠. 그럼 이거 위안부 합의 파기냐? 아니라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 지소미아 이거 그 종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종료 선언한 통보를 효력 정지시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분명히 국제관계에서는 역학관계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론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선택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린이 볼까요? 어린이 만약에 국민의힘 찾아오죠. 저희 맞이합니다. 그러나 설명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그 얘기를 저 정도 할 정도면 그 얘기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그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죠. 안 되는 것이니까 물론 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괜찮아요. 저기 팩트랑 좀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래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고만 하고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뭐 밝히진 않고 있어요. 밝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2000년 10월 달하고 2001년 4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외교부 장관인 신분이기도 하고 또 한일 관계의 관계라든지 이런 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또 그렇게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주무부처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언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21년 4월 13일 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고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8월 달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또 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방류에 반대했다라는 게 명확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며칠 전에도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에서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일관된 것이고 정부 여당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조치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올해 10월 달에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 안건에서 이걸 다뤄달라고 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안건을 다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투기로 런던 의정서 1조에 나오는 투기로 결정이 되면 방류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총회에서의 그 해석은 그 총회에 그 가입한 당사국들이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도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IAEA에 그 의존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서는 우리가 그 총회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논리들을 쌓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설전들이 아주 많아서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데